그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지은호는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고백했던 후배 지은호의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선배 이지혁이 지금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 현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성재가 본부장으로 있는 아버지 회사, 그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카페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는 바로 지은호였는데요. 그런데 오픈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투자자가 돌변했습니다. 모든 설계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요구했던 거죠. 이 계약서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사늘하게 식은 현장 사무실 안 지은호는 방금 자신이 찢어버린 변경계약서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투자사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디자이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투자사 대표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고 지은호의 옆에 서 있던 박성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절친한 친구 이지혁을 짝사랑하는 이 당돌한 여자 지은호를 또 한 번 존경과 곤란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호 씨, 지금 이게 무슨... 박성재가 간신히 입을 열어 상황을 수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죠. 몇 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 번 없다가 이렇게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비참한 현장 속으로 대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지은호와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예전의 그 이지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칼같이 다려진 셔츠와 완벽한 스타일을 고수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며칠은 밤을 샌 듯 수척한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는 지은호와 박성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의 투자사 대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와 지은호, 디자이너가 함께 맡아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지혁이 뭐라고 하는 걸까요? 지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고백을 차갑게 거절하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남자, 이지혁이 말입니다. 이제 와서 불쑥 나타나 자신과 함께 일을 하겠다니요. 지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그리움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당신하고 할 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일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지은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지혁의 제안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이지혁이 처음으로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박성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이지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죠. 투자사 대표가 돌아간 후 셋만 남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 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건데? 성재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 프로젝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 해결해야만 해. 이지혁의 말에 박성재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서 해결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잠깐만, 노노야. 이지혁이 다급하게 지은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누가 은호예요?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지혁 씨. 당신이 뭔데 내 프로젝트에 끼어들고 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건데요.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해. 필요. 선배는 늘 그런 식이었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저한테 고백받고 부담스러워지니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요. 지은호의 가시 돋친 말에 이지혁의 얼굴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자신은 정말로 끝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그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혼주의자의 일밖에 모르던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 남자가 왜 저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지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가 왜 돌아왔는지 이유는 들어봐야 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지혁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왔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가지지 못한 날카로운 재능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고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을 진심으로 존경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 이지혁, 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떠나 있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수억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이야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박성재의 아버지인 박진섭 대표의 회사와도 악연으로 얽히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털어놓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거구나. 재기하기 위해서. 재기.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다시 살아보려고. 이 일마저 놓치면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성재야. 박성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지혁의 추락에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그의 새어머니 고성희 여사였습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아름다운 외모 뒤에 서늘한 야망을 품고 있는 여자였죠. 성재야, 듣자 하니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내 아버지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더구나. 고성희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인 박성재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딸 박영란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혁을 위해서, 그리고 지은호를 위해서. 같은 시각 지은호의 집에서는 어머니 정순이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세상을 떠나고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한 가지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지강우였습니다.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아들이었죠. 누나, 돈 좀 있어?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지강우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지은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지은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프로젝트는 자초될 위기에 처했고 잊었던 첫사랑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뒤흔들고 있는데 철없는 동생은 돈 타령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인연의 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원은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인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는데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던 이지원에게 조용하고 우아한 화가인 박영란은 조금씩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차 안에서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습니다. 형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잠시 보자는 말에 이지혁은 한달음에 달려왔죠. 지은호는 일부러 사람들로 북적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단둘이 감정적인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제는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지혁 씨 제안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말이야, 은호야? 이지혁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지은호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왜? 같이 일하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은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계약서라고 적힌 문서였죠. 첫째,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반드시 저와 합의하에 진행해야 해요.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철저히 공적인 파트너예요. 사적인 감정이나 과거 이야기로 일에 영향을 주는 일 없었으면 해야. 마지막으로 셋째,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완벽한 타인입니다. 이지혁 씨 인생에 제가 제 인생에 이지혁 씨가 끼어드는 일은 없을 거란 뜻이에요. 이지혁은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호의 단호한 조건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내 조건 전부 받아들일게. 이지혁이 힘겹게 대답하자 지은호는 가방에서 펜을 하나 더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사인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밤낮 없이 새로운 설계안에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에 있어서만큼은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전체적인 구조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면 지은호는 섬세한 감각으로 공간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죠. 그 과정에서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가진 줄로만 알았던 남자 이지혁이 일에 집중할 때만큼은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박성재는 그런 두 사람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한때 자신이 그토록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지은호와 이지혁 사이의 견고한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그의 불안은 새어머니 고성희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외부에서 영입한 정체불명의 건축가 이지혁과 단독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빌미 삼아 아버지 박진석 대표에게 아들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성재가 너무 자기 친구만 믿고 회사에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죠? 결국 박진석 대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의 박진석 대표는 이지혁의 설계안을 휘저보더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우리 회사랑 일해본 적 있나? 이지혁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과연 이지혁이 숨기고 있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